네, 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재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최근 외인 기관 수급 방향성에 뚜렷하지가 않고요. 국내 증시도 지금 기술적인 조정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스닥은 저점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외인 기관 수급 보시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688억 원대 매도 우인데 외인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그렇게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죠. 수적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매도하고 기관은 소폭 매수 우입니다.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4거래 연속 매도세를 펼쳐가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자, 외인 어떤 종목들 사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앞서서 수급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반도체 투톱은 삽니다. SK 하이닉스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오늘이고요. 전력기기도 사고 바이오도 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특징이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은 오늘 조금 더 코스닥 쪽으로 종목들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삼천당 제약부터 에코프로, MTC, 엠로 이런 종목들 사고 있고 오늘 신재생 원전 쪽 강합니다. 과연 이 전력기기 쪽의 수급이 이제는 신재생 쪽으로 더 많이 확산될런지 오늘 수소까지 같이 움직이니까요. 투자 관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부터 또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상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종목들인데 최근에 핫하게 움직이는 장대 양봉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라든지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이 있고요. 역시나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어떤 주도 섹터나 주도 종목이 딱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테마에 수급이 분산되어 있는 모습이죠. 과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 탑10 시간에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특징이 없는 시장이고 지수도 지지부진하고 오늘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터치했고요. 신재생, 수소, 전력기기 이런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반도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반도체 쪽이 그래도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빠진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할 거냐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면? 네. 실적이 안 좋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반도체 쪽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반도체가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HBM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올랐던 부분들은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반도체가 일단은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한동안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주도 섹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이맘때 계속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한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어준 건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엔터란지 방산이 뒤에서 받쳐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부터는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HBM, 온디바이스의 엔비디아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가 안 가게 된다면은 한동안 시장은 또 4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동안 정체에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극히 좁아지게 되면서 정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보세요? 최근에 수급은 한동안 쉴 것 같아요.
화장품 섹터도요. 최근에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에 의해서 가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뭐 수소까지 움직이고 있던데 아마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용기계라든지 뭐 이쪽으로 그쪽으로 순환매가 돌 겁니다. 계속 돌아가게 되면서 상승을 이끌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까지 안 간다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이 좀 주축이 될 만한 섹터가 부재한 상황들 속에서 네. 정말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 다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종목들이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에 저는 분위기가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요인 중에 하나 보는 게 뭐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일단 하락 종목 수가 우위입니다. 그러면은 하락 종목 수가 우위라는 것들은 상승한 종목들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극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화장품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전에 분위기가 좋다라면은 이 주도 섹터로서 가는 시간이 좀 길게 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짧아지게 되고 가는 종목들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심화되고 그렇죠. 오르는 종목은 더 적어지면서 네네. 수급도 빨리 순환매도 빨리 돌다 보니까 그죠. 약간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그냥 쉬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제 실적이 안 좋다면 안 좋다라면 일단은 현금 확보를 현금 확보.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 네네. 당연히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수혜 가져갈 거다라는 네네. 부분 다 알고 계실 테고 그 HBM 쪽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떨어지지만 실적 턴어라운드는 확실히 잡고 있는 삼성전자가 네네. 가격적인 매력도가 사실 지금 너무 좋잖아요. 하이닉스 오늘 신고가 가서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좋겠지만 접근하기는 조금 네네. 어렵고 삼성전자 매수는 어떨까요? 근데 그 가격적인 메리트도 우리가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네. 있냐면 만약에 페라리가 가격을 확 낮췄어요. 정말 특판으로. 얼마로? 뭐 페라리가 1억이 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절반 가격 5천에 나와서 5천에 특판으로 한다. 네. 안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가격이 제대로 돌아갈 거잖아요. 기름값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차를 운전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고가 제품들, 럭셔리한 제품들이 네. 가격이 원래 가격에서 절반 정도 다운이 되게 된다라면은 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격을 다시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이소 제품이 떨이로 판매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삼성전자 주주분들의 그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제가 페라리는 욕바지 하죠 뭐. 하이닉스고 다이소는 아니 제가 삼성전자. 욕바지 하죠 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한 번씩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치 투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뭐 가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퍼, 저 PBR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 정도 실적이, 이 정도 가치가, 이 정도 실적 숫자가 있는데 가격이 이 정도 내려와 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가격 대비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가 그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라리하고 다이소 예를 든 게 그건 거죠. 물론 삼성전자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좋아질 부분들이 있지만 시장은 과연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냐,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냐 그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하이닉스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안 가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차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목에 성장할 수 있느냐의 그 파일을 봤을 때는 가격 매력도가 삼성전자가 있더라도 조금 더 난 더 네네. 길게 본다면 하이닉스를 그리고 택할 거다. 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 6월 달에 봐야 될 이슈가 있어요. 어떤 거죠? 공매도 재개. 삼성전자 쪽에 좀 공매도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게 있다. 아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활발한 종목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공매도 금지였다라고 봐요. 작년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지수 대형주가 움직였나요? 중소형 중심의 반도체 소모장이 움직였나요?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수가 종목을 이끌었느냐, 종목이 지수를 이끌었느냐,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중소형주가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HBM 얘기하게 되면서 이 HBM과 연관돼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그 연관된 수혜가 된 종목들 더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종목 장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종목이 상승했을 때 제어할 수 있을 만한 장치인 공매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굳이 지수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종목들 잘 픽해서 올리면 된다는 거죠. 일례로 과거에 12월 달 JP모간인가요? 모건스탠리가 제주반도체 지분 5% 넘게 신고한 적이 있잖아요.
그 외국 투자 같은 경우 보통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량주에 매수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주한테 우량주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모고스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종목 장세 요게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공매도가 제기가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 장세에서 지수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수 장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는 지수 플레이를 하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6월달 공매도 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큰 분기점이 전 큰 물줄기가 바뀌는 어떤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럼 봐요.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된다라면 삼성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아까는 또 SK하이닉스가 페라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네. 공매도 제기가 안 되게 된다라면은 아.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따라서 이제 투톱에 대한 네, 향방이 그렇죠. 좀 갈릴 거다. 그래서 네. 좀 이르긴 하지만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전망을 하자면은 하반기에서는 두 가지를 꼭 봐야 된다고 봐요. 그 꼭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6월 달에 다 있어요. 하나는 FOMC. 네. FOMC에서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세 번의 금리 인하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지금 4.6%잖아요. 4.6%잖아요. 그게 6월 달에 과연 유지가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금리 인하가 큰 이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지수 대형주를 볼 만한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이게 다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게 되면은,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중성주 중에서 대형주 쪽으로 분위기가 갈 가능성이 높게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6월 달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6월 달 이후에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결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공매도 재개 나오면 삼성전자, 뭐 또 FOMC도 확인해야 하고. 자,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가 네네.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뭐 한미 반도체 같이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미 반도체 말고 또 좋은 HBM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좀 좋게 보시는 종목 있어요? 그 종목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HBM 같은 경우에는 수율에서 이제 생산량 확대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웨이퍼 투입량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웨이퍼 이송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사이맥스, TSE 그리고 PSK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안 좋은 종목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어디에 픽을 하고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웨이퍼 투입량 확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웨이퍼 관련주를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삼총사를 일단 주의 깊게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맥스, TSE 그리고 PSK 세 네. 가지를 좀 덜 오른 신규 투자도 가능하다 네네. 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신다고 하셨고. 근데 PSK 많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네. 그러면 딱 하나만 산다면 셋 중에.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되게 어렵네. 사이맥스요. 사이맥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좀 저희가 욕심내서 챙겨봤고, 오늘 기관 탑10 안에 보면, 엠로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이제 삼성 SDS랑 뭐 같이 파트너사로 부각 이력, 협력 이력이 있고, 네네.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종목이 너무 이제 국내에서 강한 종목이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이 종목도 아직 시세가 막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시총이 좀 무겁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보세요?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큰 물줄기에서 보게 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바일 같은 경우도 모바일 인프라에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넘어가게 되면서 팡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하드웨어, HBM 쪽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GTP 스토어가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온 디바이스에 말씀드린가요? 참전을 하게 되면서 AI 소프트웨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엠노라는 종목 물론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인데 그 종목도 좋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원초적으로 삼성 SS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근에 삼성 SS의 차트를 봤는데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MS 관련돼 가지고는 AI
실적인 수혜주라기보다는 연간주라 봐야 되겠죠. 연간주 관련 SP 소프트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6월 달에 WWDC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애플의 AI 소프트웨어 연관된 종목은 아직 부각이 안 됐어요.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재미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만 솔직히 잘 못 찾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픽을 할 때까지 저는 좀 기다리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앱노라는 종목도 있지만은 지금은 또 AI 쪽 같은 경우에 당분간 또 애플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연끌하듯이 또 끄집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AI와 연관된 종목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애플 AI 키워드 가진 종목들 네. 보자. 그 애플 하니까 또 생각나는 종목이 오늘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네네. OLED 쪽으로 지금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이 리포트 나오고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2자릿대 상승. 네. 지수에 대비해서 오늘 좀 힘이 강하고 이 종목이 지금 시세가 시작했다면 뭐 따뜻하는 것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애플 모멘텀이 어디까지 지속이 될 건가가 관건인데 최근에 지금 뭐 말씀하신 이녹스 첨단소재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덕산네룩스도 그렇고 시세가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전방업체를 바라보는 소재라든지 장비라면은 어디서 투자를 많이 하느냐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선익스템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시세가 강했었잖아요. 결국 그 기업이 움직인 이유는 전방업체 투자학대 이 부분을 결국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제는 올리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아무래도 중국 쪽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국의 올리 업체를 얘기하게 되면은 BOE, 진동팡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8.6세대 투자 같은 경우에 이 진동팡, BOE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후발업체, 그 아랫단에 있는 중국 기업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CSOT 같은, 뭐 차이나스타 같은 기업들, 비도록스 같은 기업들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장비, 어찌 보면은 벤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투자를 많이 하는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애플 쪽도 유명한 건 사실이지만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되면 어디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장비를 많이 사올 것인가, 소재를 많이 쓸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어떤 기업이 중국 어디에 납품한다더라 거기에 차라리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게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1분기 때 보니까 모바일 쪽 관련돼 가지고 AMOLED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 점유율을 뒤집었더라고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녹스 첨단소재도 좋은 종목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 플러스 해가지고 앞으로는 중국 쪽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건데 뭐 서울시스템처럼 어디 벤더 쪽으로 납품을 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서울시스템하고 네. 아바코였나요? 이 종목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었잖아요. BOE 납품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참 서글픈 일이지만은 벤더 쪽을 이제 중국 쪽으로 납품하는 이슈가 있는 벤더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참 우픈 얘기를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벤더사를 끼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결국 오늘 뭐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으로 말씀 주신 거 사이맥스, 하이닉스 이렇게 건졌네요. 자, 저희 바이오로 넘어갈까요? 네네. 알테오젠도 오늘 좀 사고 HLB는 어제 또 기관이 사더니 이 종목은 좀 반등이 언제 나올까? 조금 걱정되는 네. 종목입니다. 이오플로우도 최근에 폭등 랠리예요. 쭉 네네. 빠졌다가 바닥에서 다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스코 전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 어떻게 몇 점 정도로 보세요? 뭐 개별 종목은 움직일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만약 아스코를 열지게 되면은 네.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이각현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루니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 갈 겁니다. 갈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했다라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움직여 줄 것인가? 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냥 바이오는 계속 개별 장세 네, 거다? 개별 이슈. 이거 계속 될 것 같아요. 삼천당제약은 오늘 기관이 이제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딱히 호재는 없고요. 네네. 아직까지 호재는 없고 그냥 사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돌리는 상승이 나오는 네네. 구간이긴 해요. 신고가까지 갈까요? 네. 잠시만 삼천당은 또 이게 안 보면 자꾸 까먹어요. 네. 근데 삼천당이
그 이제 주가 급등이 나올 때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유럽의 그 기술 이전이었나 수출이었나. 네. 그러네요. 기술 이전인데 네. 그 아마 이게 아스코 이슈인 것 같아요. 이 아스코 아마케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출동하게 되면 우리 이런 기술이 있어요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게 장기자랑 대회라고 제가 비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자랑 대회인데 그 속에서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뭐 기술력에 대해서 부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일단 HLB가 좀 꾸정물을 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설했습니다. 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HLB 이야기 되면 너무 많이 화가 나는데 너무 속상하죠.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좀 돌아서주게 되면서 코스닥 중심에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HLB가 그냥 찬물을 끼얹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속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별 장세가 나타날 거라 하셨는데 알테오젠이 오늘 또 희소식이 나온 게 네네. 머크에서 키트로다 SC 자체 개발한 게 사망률이 높아서 알테오젠 로열티 5% 이상 더 가져갈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을 오늘 네네. 제시했거든요. 지금 구간 거의 20만 원 근접한데 알테오젠은 신규 매수도 가능, 홀딩도 가능일까요? 아니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신규 매수 안 해요? 아니요. 왜요? 호재가 있는데 호재가 있는데 방금 개별 말씀하신 머크 이슈라면서요. 이슈가 오늘 이미 반영했다? 제가 오늘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농담이에요. 그 그러니까 머크 이슈가 과연 새로운 이슈인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머크 이슈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 주고 조정받고 또 반등 주고 이런 흐름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엔캠하고 지금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테오젠 차트를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지지 잘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오늘도 4% 정도 시세 나오고요.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신고가를 계속 가느냐. 저렇게 지금 차트 네. 보시면. 제가 엔캠하고 차트를 착각했네요. 거의 전고점까지 다 왔어요, 지금. 그죠. 전거처럼 다 왔는데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라는 네. 점을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막 과연 머크가 신고가를 갈 만한 새로운 이슈였느냐. 그러니까 머크라는 이슈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로열티 얼마 받냐 이걸 되게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었는데 결국 네네. 머크가 자체 인상 실패하면서 알테오젠이 또 수혜를 얻는 제가 거죠. 아마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유튜브 댓글창에 모르는 소리 볼까요? 하고 있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생각하자고요. 둘이 싸우고 끝날 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네. HLB 한번 예를 들어보면 HLB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HLB 주가를 올린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어떤 누군가는 HLB가 임상을 통과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이슈를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띄우고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나갈 건가 거기에 관심 있지 되고 안 되고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알테오젠을 갖고 와보게 되면은 물론 똑같은 선상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알테오젠 한번 잘 보자고요. 그 이슈를 가지고 물론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세력들은 그걸 가지고 주가를 충분히 올리고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걔네들은 알테오젠의 머크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슈가 나타났고 그 이슈로 해서 주가를 띄우자 그리고 우리가 수익 내고 나가자 이거밖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충분히 띄웠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더 끌고 갈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네. 오늘 신재생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질문하느라 조금 우리 이사님과 그랬는데 싸운 거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